을사늑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발! 자, 제목을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자. 을사년입니다. 아주 을씨년스럽다, 을사년스럽다 이런 얘기가 있죠. 바로 여기에 빗대가지고 하는 얘기야. 을사,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1905년 을사년에 강제로 멍해를 씌워가지고 강제로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을사늑약, 바로 일본과 대한제국의 조약이었죠. 언제야? 1905년이에요. 대한제국이 망한 것은 1910년 한일 합방이지만 실질적으로 1905년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기게 됨으로써 실상 대한제국은 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을사늑약은 그럼 어떤 조약이냐? 바로 결과를 적겠습니다. 을사늑약의 결과, 그럼 우리가 뭘 뺏겼다라는 얘기냐? 일본한테 나라로서의 나라의 주권 중에 뭘 뺏겼을까? 가장 중요한 거, 세계 만방에 대한제국, 조선이라는 나라가 오롯이 쓰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각국의 공사, 지금으로서는 바로 뭡니까? 대사를 파견해가지고 외교 활동을 벌여야 되는데 바로 그 권리를 빼앗아가게 됩니다. 을사늑약의 결과, 첫 번째 결과 굉장히 중요해요. 핵심 포인트야. 바로 작대기 5개짜리야. 바로 무엇을 빼앗아가느냐? 일본이 바로 대한제국, 우리나라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해갑니다. 강제로 벗겨가지고 빼앗아간 거야. 박탈이란 말이야. 박탈, 벗겨가지고 야 너희 나라 외교권이 바르면 야 너희 나라 외교권 괜찮은데 후 벗겨가지고 빼앗아간 거예요. 이제 세계 어떤 나라 가도 나 대한제국에서 왔어. 이 대한제국이 대표요. 말이 안 먹히는 거야. 이제 대한제국의 모든 외교는 일본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로 뭐냐면 두 번째는요. 바로 통감부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통감부라는 것을 설치해요. 이 통감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 나중에 조선총독부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 외에 전신이라고 볼 수 있지. 원래 이 조선에 이제 통감이라는 한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외교와 관련된 일은 무조건 이 사람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대 통감이 곧 오죠. 그가 바로 누구냐? 인간입니다. 바로 이토 히로부미죠. 대한제국의 통감부라는 것을 설치해가지고 바로 외교권을 관할하게 되는데 실상 이 외교권을 관할하는 통감부는요. 외교만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제국의 내정 전체를 간섭합니다. 만약에 대한제국 안에서 뭔가 일본에 반하는 무슨 행동이 있었다? 바로 군대를 출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이 이토 통감, 바로 통감부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을사늑약이라는 것은요, 일본이 바로 대한제국, 즉 우리나라 조선에 강제적으로 체결한 조약입니다. 원래는 무효예요. 최종 결정권자인 대한제국의 대빵인 고종이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지 않았어요. 지들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지들 말로 고돌이 쳐가, 죄송해, 미안해요 도PD, 화투를 쳐, 쌤뽕 뭐라고 해야 되지? 짬짬이가 제일 낫다. 짬짬이 해가지고 지들끼리 체결한 조약이야. 국제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데 이것을 그냥 밀고 나간 거지. 누가? 일제가. 자, 여러분, 을사늑약의 결과 두 가지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그냥 따드렸어요. 을사늑약의 결과 터져드립니다. 무엇을 빼앗아갔다? 도PD 뭘 뺏어갔다? 그렇죠. 무엇을 설치했다? 그렇죠. 첫 번째 다시 을사늑약으로 일제가 무엇을 뺏어갔다? 두 번째, 그렇죠.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밑줄 쳐드리고 짝대기 몇 개? 5개짜리.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외교권과 통감부를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권리, 주권을 빼앗아간 이 을사늑약 어떤 과정으로 체결이 됐는지 한번 봅시다. 그 배경 밑그림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왜 이 을사늑약 우리가 외교권을 일본에게 빼앗기게 됐냐면 전쟁이 터집니다. 바로 1904년 을사늑약 1년 전에 바로 러시아와 일본이 대한제국, 즉 우리나라를 사이에 두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 이전에 청일 전쟁이 있었죠. 청나라 조선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압력을 행사를 하다가 일본한테 터졌죠. 그것이 청일 전쟁이야. 그래서 첫 번째 라이벌을 제꼈어. 그런데 두 번째 라이벌이 간섭을 합니다. 바로 뭡니까? 러시아였죠. 이 러시아는 부동항을 확보하고 조선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만주 지역의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이 조선을 침탈하는 것을 견제했죠. 그래서 우리가 급속도로 일본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와 친해진 거야. 그 대표 주자가 바로 명성황후였는데 이 명성황후가 을미사변으로 시해당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칠러 내각이 구성돼가지고 바로 뭐해? 을미개혁이라는 걸 추진해가지고 막 이제 우리나라를 뭐 발전시킨다 하면서 막 지들 입맛에 맞게끔 친일 관료들을 적재적소에 배속시키잖아. 그래서 고적이 바로 뭡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갑니다. 아관 파천 벌어져요. 그래서 친일 내각 물러나고 이제 칠러 내각이 생겨나게 된 거야. 이제 이 대한제국이 살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친해야 된다 이거지. 러시아를 붙잡고 있는 거지. 그러자 이제 이 일본이 안 되겠다. 러시아와 한판 대결을 해야겠다. 끝내는 전쟁이 또다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러일 전쟁의 결과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일본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다른 나라들의 예상을 뒤엎고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우리는 깜짝 놀랐지. 아니 러시아 같은 거대한 나라가 일본한테 일본은요 이 러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력을 다합니다. 모든 것을 다 끌어가지고 총력전을 벌여가지고 어떻게든 러시아를 몰아내기 위해서 조선으로부터 몰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러시아는 그냥 설렁설렁 아이고 일본 정도 그 조그만한 나라가 뭘 하겠어 하다가 크게 한 방 카운터 펀치를 얻어맞은 거지. 러시아는 굉장히 창피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쪽 지역에 왔던 함대가 다 괴멸돼가지고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데 그렇다고 러시아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에요. 힘이 남아있어. 근데 문제는 뭐야? 이쪽 지역에 보낼 군대가 모자란 거야. 내부 사정도 안 좋아. 막 여러 가지 일이 막 터지고 있어. 국내적으로. 자, 그렇게 되자 바로 뭡니까? 서로 전쟁 그만하자가 된 거지. 하지만 다른 나라의 눈으로 봤을 땐 바로 뭐야? 일본이 이긴 거야, 이거. 러시아는 이제 이 대한제국, 우리나라의 일에 손을 떼게 됩니다. 이제 일본은 더 이상 경쟁자 없이 바로 조선, 대한제국,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뺏어간 것이 바로 뭐냐? 외교권입니다. 왜? 다른 나라에게 혹시 매달려가지고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는 것을 차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한제국과 관련된 모든 외교적 상황은 일본이 하는 겁니다. 이제 경쟁자는 없어요. 이제 대한제국, 우리나라 조선은 온전히 일본에게 먹히는 고깃덩어리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러일 전쟁 과정에 일본이 승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영토를 강탈당합니다. 러일 전쟁 중에 첫 번째로 강탈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땅이 어떤 땅인지 혹시 도피디 아세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이윤 외로운 서막. 그렇죠. 바로 독도예요. 이 러일 전쟁하면서 일본이 군대를 주둔시켜가지고 이 땅은 주인이 없네 하면서 꿀꺽했던 그 첫 번째 우리 땅이 바로 독도입니다. 자, 러일 전쟁 과정에 일본은 우리의 독도를 강탈합니다. 첫 번째 영토를 강탈했죠. 그 다음부터는 뭐 쑥쑥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바로 뭐냐? 우리나라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인천과 서울에 군대를 주둔시켜요. 여차직하면은 뭐 가만 안 두겠다 이거지 뭐. 대한제국의 군주인 고종을 완벽하게 포위해가지고 이제 남은 것은 뭐 나라 전체의 주권을 꿀꺽하는 일만 남았지 뭐. 특히나 독도 강탈할 때 이 일본이 썼던 것이 바로 뭡니까? 그 일본의 어디입니까? 일본의 그 시마네현이라는 곳이 있죠. 이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가지고 시마네현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촌딱지 동네에다가 독도를 편입시켜 가지고 지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야. 저 때부터 지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의 모든 역사, 많은 역사, 수많은 역사들이 전부 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저 때부터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거지. 말이 돼? 정말 심하네요. 그죠? 읽어보세요. 도피디. 심하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저렇게 읽잖아. 야, 심하다. 심하네.
한 나라로 국격으로서는 따질 수 없는 아주 양아치즘의 근성을 보여주고 있는 일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야, 독도 강탈 심하네. 따라해야지. 네. 자, 러일 전쟁 과정에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서 더 이상 일본이 바로 대한제국, 우리나라를 강탈하는데 딴지를 걸 나라가 없습니다. 이 러일 전쟁을 수행하기 이전부터 일본은요, 러시아와 라이벌 관계였던 영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물리치고 조선 차지하는데 영국은 아무 말 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미국과 비밀리에 만나가지고 이 우리가 일본 이렇게 먹는데 미국은 아무 말 하지 마시오. 이렇게 다 협약을 맺은 상황이야. 이제 우리나라를 지켜준다는 것도 우습지만 이제 더 이상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는데 딴지를 걸 다른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바로 뭡니까?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모략을 꾸밉니다. 누굴 보냈냐면요, 일본의 초대 총리 출신이었던 거물급 인사, 바로 이토 히로부미를 특명 전권 대사로 임명해가지고 조선에 파견합니다. 이 이토 히로부미 대사는요, 오자마자 누구를 압박하느냐? 바로 고종을 압박하게 됩니다. 고종 황제를 압박해가지고 외교권을 빼앗아가려고 하죠. 하지만 고종 황제 그렇게 쉽게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이토 히로부미의 똘마니 먼저 와 있던 하야시라는 공사가 있어서 하야시 곤스케 이름이 다 기억난다. 하야시 곤스케 공사 외교관이죠. 따라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따라오냐면 하세가와 요시미치. 이놈은 누구냐면 군사령관입니다.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령관. 한마디로 이 세 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조선 궁궐, 대한제국의 궁궐을 포위하고 바로 고종을 압박하게 되는 겁니다. 고종이 말을 안 듣자 그 고종 밑에 있었던 각 부의 대신들 또한 압박하게 됩니다. 궁궐에 군대를 난입시켜가지고 끝내는 이또가 고종한테 도장 찍으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고종은 야, 이렇게 중요한 일을 내가 해결할 수는 없지. 대신들과 상의하고 우리 백성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도 물어봐야 되는 거야 하니까 이또가 막 고종한테 호통을 칩니다. 우리나라 황제한테 호통을 쳐. 지가 뭔데, 그지? 어떻게 호통치는지 알아? 근데 그게 너무 뼈 아파. 조선은 전제 군주국이다. 황제께서 결정하시면 끝나는 거다.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주인이 당신인데 주인이 당신이 결정해야지. 이렇게 호통을 쳐. 아니 그럼 백성한테 물어보는 게 결정이라고 하면 고종은 책임을 미루고 싶었던 거지. 이걸 어떻게든 미뤄가지고 이 외교권 박탈을 막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책임을 여러 사람한테 돌리려고 하지만 뭔가 좀 밍숭맹숭하고 좀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고종은 끝까지 그 표정처럼 지켜내십니다. 끝내는 도장을 안 찍죠. 그러자 공은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각부 대신들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이 각부 대신들은 바로 뭡니까? 고종이 도장을 안 찍었으니 일단 자신들은 반대하죠. 여기서 나 찬성했다가는 어떻게 돼? 고종한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각부의 대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완용 이런 사람들, 이지용, 이런 권중현 이런 사람들은 다 반대합니다. 처음에는 반대한데 그런데 이또가 그걸 눈치챘죠. 고종한테 최종적으로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니까 버티던 고종이 각부 대신들과 의논하든가 인민들한테 물어보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이또 히로부미가 그럼 대신들한테 물어보는 것까지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또 히로부미요 하야시 곤스케 그리고 하세가와 요시미치 사령관을 대동해가지고 군대를 몰아가지고 이 대신들을 삥 둘러싸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체크해가면서 을사늑약의 찬반을 묻게 됩니다. 8명의 대신에게 묻습니다. 그 중에 3명이 반대를 하죠. 하지만 나머지 그 5명, 과반수를 넘기는 이 5명이 이 을사늑약, 이또 히로부미의 을사늑약에 찬성을 하게 됩니다. 5 을사 5 조슈 5가 아닌 을사 5
이들을 우리는 을사오적이라고 하지요. 이완용, 이지용, 권중현, 박재순, 이근택 이 5명의 신하들,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벼슬자리를 준 이 대신들은요,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넘기는 조약에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사조약은요, 고종의 도장 없이 외무 대신 박재순의 직인을 찍어서 우리나라의 엄청난 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가 어떻게든 도장을 찍어야 되는 이 외교권을 일본에게 넘기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을사조약. 우리는 예전에 을사보호조약, 을사조약. 하지만 이것은 강제로 체결돼서 현재는 무효야. 을사늑약이 되겠습니다. 책 읽어가지고 도피디 좀 알겠어요? 일본 또 이러면 이 산타클로스 같은 이 우리 대한제국 조선에 뭔가 선물을 들고 올 것 같이 우리가 환영해줬던 이 이또가 뭘 들고 왔는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되자 난리가 납니다. 우리나라의 외교권 박탈당하고요. 통감부라는 것이 설치돼서 말 그대로 뭡니까? 외교권만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내정 전체를 간섭하면서 이제 고종은 허수아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대한제국이라는 우리나라 조선은 일본 이또 히로부미에 의해 가지고 지도 편달받는 거야. 통치되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반대 목소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을사늑약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반대느냐? 일단은 말해봅니까? 조정의 관리들, 이 을사오족과 다르게 대한제국의 앞날, 우리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는 이 관리들이 죽음으로써 이 을사늑약의 반대 의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누구냐? 민영환 공이에요. 민영환. 이 민영환 공이는요, 민씨시네. 하지만 나라가 넘어간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감추기가 힘들어가지고 2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절절한 유서를 남긴 다음에 스스로 단검을 찔러가지고 자살을 하십니다. 바로 자결을 하죠. 민영환 공의 자결, 죽음으로써 을사늑약, 일본의 외교권 박탈에 저항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좀 배운 사람들, 언론인, 대표적인 인물 장지연입니다. 장지연. 이 양반은 그 당시에 신문이었던 황성신문이라는 곳에서 시일야, 오늘에 이르러 방성, 크게 목 놓아서 통곡한다. 방성인데 방성 크게 소리나요? 통곡한다.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사설을 써가지고 을사조약의 부당성에 대해서 목 놓아 통곡하는 글을 남기게 됩니다. 장지연. 하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 뿌리 털기를 통해서 이 양반이 나중에 안타깝게도 친일파로 변절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아무튼 그때까지만 해도 이 장지연이라는 분은요, 우국충정의 열사로서 이런 일을 벌였다. 자, 그리고 많은 일반 백성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로 뭐가 조직됐냐? 의병이라는 것이 조직됩니다. 의병은 뭐 그 이전에 을미사변 때도 의병이 벌어졌었죠. 그죠? 을사늑약에서 대항해서 벌어진 의병을 바로 무슨 의병이라고 하느냐? 을사의병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따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바로 의병이 투쟁을 벌이게 된다. 의병 투쟁을 벌이게 된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뭐냐? 네 번째는 고종의 노력입니다. 고종. 최종 결정권자인 이 고종은요, 끝까지 자신이 도장을 안 찍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렇게 압박에 좀 약간 밀리는 형세를 취했지만 뒤로는 어떻게든 이 을사늑약이 부당하게 체결된 것이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나라에 왔던 각국의 공사관들이 전부 다 짐 싸는 거야. 야, 대한제국 이제 외교권이 없대. 대한제국의 외교를 이제 일본에서 한대. 야, 우리 일본으로 가야 돼 하면서 각국의 공사관이 전부 다 일본으로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왜 다른 나라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조차가 없는 거야. 게다가 바로 뭡니까? 외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도피디.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적을 가진 사람들, 제외 국민들, 제외 동포들 관리를 우리가 못합니다. 그들이 내는 세금 우리가 못 받아요. 전부 다 일본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야. 일본이 제대로 그걸 전달하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고종은요, 어떻게든 다른 나라에 이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영국에도 보내고 뭐 많이 보내죠. 고종의 친서 저항.
나중에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 네. 그리고 고종은 또 하나 또 큰 일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는 바로 뭡니까? 1907년 2년 뒤입니다. 1907년에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세계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여는 것이 있었어. 네덜란드 만국 평화 회의라는 것이 이제 뭐 지금으로 치면은 유엔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야. 바로 이 만국 평화 회의에 바로 이 대한제국의 대표를 파견합니다. 3명의 대표를 파견해가지고 그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곳에 가가지고 야 너희들 여기 일본 몰래 어떻게든 가가지고 일본이 방해할 거야. 어떻게든 목숨을 지켜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대한제국으로 태극기 펼친 다음에 당당하게 그들에게 이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려라라고 고종이 밀명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3사람이 네덜란드 헤이그로 가가지고 거기 평화회의에 가가지고 을사늑약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목소리 높여 얘기했지만 회의 참석은 못했습니다. 왜? 일본이 눈치를 챘어. 동양에서의 재패는 일본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세계의 이 여러 나라들도 러시아를 무너뜨린 일본을 굉장히 높이 쳐줍니다. 아니 저 조그마한 나라가 러시아를 깼대 세상에 오호호 하면서 그 당시부터는 이 일본의 이 국제적인 어떤 지위가 굉장히 높아진 거야. 대단한 거야. 독종이라는 소문이 난 거야.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소문이 난 거지. 건드리다가 러시아처럼 이렇게 탁 그래서 일본의 방해로 회의 참석은 불발하고요. 정식적인 어떤 특사 활동이 아니라 언론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취재를 왔던 많은 다른 나라의 이 언론 기자들에게 아주 유창한 말로, 유창한 외국어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표시했습니다. 일본이 이제 이를 갈기 시작하죠. 야, 이거 안 되겠다. 고종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자,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 헤이그 특사 파견도 역시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이 되겠죠. 바로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일본은 바로 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게 됩니다. 고종이 어떤 분입니까? 조선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근대화의 그 시작을 알렸던 흥선대원군 아버지와 척을 지면서 뭐 부자지간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뭐 더 할 건 없습니다만 참 안타깝지만 어떻게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모든 책임을 자기한테 끌어넣으시면서 자기가 뭐 어떻게든 해보시려고 노력하셨던 분이 바로 이 고종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고종에 대한 백성들의 연민이 대단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 고종 강제 퇴위에 저항해서 의병이 일어났겠습니까? 네. 바로 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일본은 바로 이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을사늑약에 대한 그 당시 우리의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을사늑약에 대한 우리의 저항 다시 한번 도필이 알아봅시다. 터져드리고 짝대기 몇 개? 3개짜리. 의병투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적어보죠. 자,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신 것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꺼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병투쟁. 의병투쟁은 간단하게 한 3부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죠. 바로 이제 구한말의 첫 번째 의병투쟁이라고 하면은 바로 을미의병이 있겠습니다. 을미의병. 을미의병 벌어진 것이 언제지? 1895년이구나. 을미의병. 첫 번째 의병이죠. 이 을미의병이 벌어지게 된 그 계기를 연결하는 게 조금 중요한데 바로 을미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을미사변이 있었습니다. 을미사변은 칠러 정책,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칠러 정책을 추진하고 칠러 정책 과정에서 조선에 들어온 즉 일본 군대를 다시금 몰아내기 위해서 정책을 했던 그 꾀를 내었던 이 명성황후를 일본이 낭인을 보내서 일본 군대와 일본 군에 포섭된 조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잔혹하게 살해한 국제적 사이코패스 범죄입니다. 사이코패스 범죄. 지금은 잡혀갔어. 예. 지금은 예. 자, 계속 진행한 다음에 을미의병은
바로 이 을미사변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 나라의 국모를 죽일 수 있는가 해가지고 바로 이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을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을미사변과 함께 하나 더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을미사변 이후에 친일 내각이 들어서면서 바로 단발령이라는 것이 내려지게 됩니다. 단발령. 그냥 추가로 기억해 두세요. 단발령. 이 단발령. 그 당시에 이제 이 어떤 유교적 관념이 남아 있었던 이 유생들에게 부모님이 주신 머리 상투를 자르라니. 상투를 자르면 내 머리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부모님이 주신 신체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가? 이 일본 외놈들이 들어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저 외놈들을 몰아내야겠다. 이러면서 바로 이 을미사변과 바로 이 단발령을 계기로 벌어진 것이 바로 을미의병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을미의병은 금방 해산되게 됩니다. 왜 해산되게 되느냐? 고종이 칠러 내각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죠. 바로 아관 파천 때문이야. 아관 파천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을미의병은 해산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병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사건과 연결되는 거죠. 바로 을사의병이에요. 을사의병. 이 을사의병은 1905년에 벌어진 그 이후에 벌어진 의병이 되겠죠. 그 계기가 된 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이었죠. 을사늑약을 계기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을사늑약을 계기로 벌어진 이 을사의병은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유명한 의병장 많습니다. 뭐 민종식이라든지 여러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보통 이 의병이라는 것을 이끄는 사람들은 양반 유생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서원을 건 거죠. 자신들의 어떤 학도들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사람 끌어와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거병하는 것이 바로 이 의병인데 그 지도층들은 대부분 양반 유생 출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민종식, 뭐 유인석, 그리고 최익현 이런 분들이 되겠죠.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유생 출신이잖아. 그런데 이 을사의병 때 굉장히 독특한 의병장 한 분 잘 나오죠. 바로 뭡니까? 평민 출신이에요. 평민 출신. 그러니까 뭐 앞뒤로 낼 건 없는 그냥 평민이야, 평민. 그냥 신분상으로 평민이야. 어떻게 평민인 걸 알 수 있느냐? 이분의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평민 출신의 의병장. 이거 갑자기 노란색으로 바뀌었다. 자, 이분의 성함은 바로 누구냐? 새로운 돌석. 이름 갖고 장난치면 안 돼. 바로 신돌석 장군입니다. 신돌석 장군. 을사의병의 의외로 옆구리를 찌르는 독특한 출신의 의병장으로 잘 나옵니다. 그 이전에 의병을 지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양반 유생 전직 관료였으나 을사의병 때는 바로 뭡니까? 평민들까지 나서가지고 의병 투쟁을 벌였다. 게다가 전공도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지금의 어디야 그 꽃게로 꽃게가 아니고 대게로 유명한 어떻게 저쪽에 영덕 평해 그 위쪽에서 시작해가지고 한마디로 강원도하고 이쪽 경상도를 아우르면서 태백산을 막 뛰어다니면서 3,0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신돌석이 떴다. 돌석이 떴다면 일본 군대가 도피디 귀 좀 막으면 안 돼? 마에간 지렸대. 아시겠죠? 생방입니다. 네. 저 도피디 간단한 질문 같은 경우는 답변도 해주시고 그러세요. 네. 생방송입니다. 네. 자, 신돌석 이름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백산 호랑이로서 태백산에 나타나는 태백산맥을 아우르면서 강원도와 경상도를 뛰어다니면서 혁혁한 정과를 올리신 태백산 호랑이 신돌석 장군 여러분들 을사의병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병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무슨 의병이냐? 정미의병이 있겠네요. 정미의병. 정미의병은 을사의병 2년 뒤입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것인데 1907년이 되겠어요.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정미의병이 계기가 된 사건은요. 바로 고종 강제퇴위입니다. 우리의 군주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퇴위를 도피디 보입니까? 퇴위당하게 된 요것이 바로 계기가 되겠어요. 계기. 보여. 오케이. 내가 읽어줄게. 고종 강제 퇴위를
계기로 해가지고 벌어진 의병이 되겠어요. 고종이 강제 퇴위당해가지고 분노가 승천할 때 바로 일본은 또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우리나라의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게 됩니다. 이건 뭐 우리의 군주까지 강제로 몰아내고 우리의 군대까지 해산시켜 버리게 되었다. 그 당시에 고종 황제를 호위하던 시위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위대 1,300명이 일본군과 서울에서 교전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이 군대 해산을 계기로 해가지고 대한제국의 군대가 일본군과 싸우게 되는데, 하지만 그 화력에 밀리게 되죠. 왠지 어떤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데, 일본군의 화력에 밀리게 되면서 이 해산된 군인들은요, 뭐 덜어는 에이 나라가 망했으니까 제대하자 이러면서 야호 하면서 고향 앞으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 해산된 군인들 중에서는요, 자기가 들고 있던 무기를 가지고 어디에 합류하게 되느냐? 의병에 합류하게 됩니다.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게 됩니다. 의병에 합류하게 되면서 그 이전까지 의병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라고는 조총, 땅, 한 발 더 쏴, 불댕겨, 빵, 이런 총이었지만 해산된 군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그 일본의 그 뭡니까? 별기군 때부터 지급받은 신식 무기들, 러시아에서 넘어온 신식 무기들, 이런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기를 들고 의병이 합류하게 된다. 그래서 이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이 합류하게 되면서 이 정미의병 당시에는요, 바로 이 의병의 전투력이 도피디 강화되었을까요? 약화되었을까요? 강화되었다. 왜? 해산된 군인들이 신식 무기를 들고 의병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우리의 외유권을 박탈해 갔습니다. 주권을 박탈해서 더 이상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체결할 수 없어요. 게다가 바로 뭡니까? 군대까지 해산됐습니다. 이제 이 빼앗긴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군대도 없는 상황에서 일본과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인이 되는 겁니다. 을미의병은 무엇 때문에 벌어졌는가? 계기. 을미사변 계기다. 추가적으로 단발력까지 알아두시면 정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을사의병도 마찬가지. 무엇을 계기로 벌어졌는가? 을사늑약을 계기다. 평민 출신의 의병장 신돌석 이름 함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미의병은 왜 벌어졌는가? 고종강제 퇴위 때문이다. 그 계기를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짝대기 몇 개씩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빵!